이런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한 건데 세종시당 민주당 토크 콘서트에서 민주당의 일당을 뺏길 것 같지가 않다.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이냐 그게 관건이다. 글쎄요, 뭐 연세 많으신 분한테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흔히 이거 선거 앞두고 입방정 떨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이런 낙관론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걸 뭐 모르는 분이 아닐 텐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? 아니 그런데 그 이해찬 전 총리가 연세도 많지 않아요. 네네. 연세도 많지 않습니다. 뭐 저보다 훨씬 많으시니까. 물론 예. 그런데 예. 그 이해찬 총리가 하는 말이 크게 틀리지를 않았습니다. 네. 오늘 지금 일제히 뉴스에 나와 있잖아요.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조사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 지역구 뭐 이번에 그 노원에서 한 석이 줄고 대신에 이제 인천에 하나 늘고 경기에 하나 늘었습니다. 그래서 예. 수도권이 121석이 아니고 122석이 될 것 같아요. 이대로 선거법이 선거 확정이 획정위가 된다면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제안을 네. 했는데 이대로 통과가 되면 네네. 122석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지난번에 121석 중에 103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자 그럼 이번에 국민의힘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극비리에 자체의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6석 빼놓고 전부 다 전멸을 해버린다. 네. 송파 같으면 송파 을 외에는 당선이 안 될 것 같고.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지역구 예. 말이죠. 예. 이러니까 황당한 거예요. 자, 네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 우리가 이 얘기를 이미 옛날부터 해왔습니다. 네.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이러면 수도권에서 과거와 똑같이 전멸한다. 이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. 예.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일부 사람들이 자, 이 사태를 바꾸기 위해서 혁신위를 만들고 중진들이 험지 출마, 영남에 있는 중진들이 험지 출마, 그거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문제는 간단합니다. 이 수도권에 있는 2030 특히 무당파들의 그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원하는 자기 자신들이 대표를 우리가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게 뭔가 하면 30, 40대 전문직들 그리고 나는 50대 실물 경제를 잘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새로운 보수, 뉴 컨저베티브 이런 새로운 보수를 획득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중진들 목 날릴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내가 보기로 난 이해찬 이게 전 총리의 그리고 민주당 대표의 이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봐요. 이대로 가면 역시 수도권에 103석 뭐 못하겠어요. 네. 그리고 충청권을 또 석권합니다. 충청권에는 역시 여전히 여론이 좋지 않아요. 그리고 호남 20석 그대로 갖고 하는 건 그건 뭐 불변이 사실이고 이제 한 석이 줄었겠죠. 전북이 한 석 줄었으니까 네. 19석일 텐데 자 이렇게 되면요. 민주당이 다시 180석을 갖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해찬 그 전 민주당 대표가 자 우리가 다수당 150석 과반이 되는 거냐 그냥 과반이 되느냐 아니면 180석이 되느냐 지난번에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당장 그쪽에서 정동영 전 의원 그리고 이탄희 의원 이분들 한 말이 뭐예요? 200석이 목표다. 그걸 심중적으로 드러낸 겁니다. 200석 같으면요 개헌선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선이 200석입니다. 그럼 뭐 사실상 식물 정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. 개헌 저지선까지 그렇죠. 무너지면. 문자 네. 그대로 입법 독재가 앞으로 줄기차게 이어질 수 있는 예. 그런 거죠. 그래서 나는 이해찬 대표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자 우리가 20년 집권하자 이렇게 농담 삼아 한 얘기가 네. 이러다가 정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가 끝나면 진짜 이게 진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. 그래서 네. 지금이라도 용산부터 나는 마음을 좀 비워라. 예. 지금처럼 일방통행식 이런 태도는 정말 되지 않는다. 예. 이번에도 우리가 혁신 이랬을 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. 네. 대통령의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의원 또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. 일방통행식 이 통치 방법을 좀 예. 바꿔야 된다. 예. 대통령이 뭔가 하면 말씀하지 마시고 자 당분간만 좀 들어주십시오. 네.
예컨대 나는 도어 스태핑을 없앴잖아요. 네. 도어 스태핑이야말로 대통령이 들으면서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걸 왜 없앴느냐? 대통령이 우선 피곤하고 욕을 많이 듣고 또 그로 인해서 엉뚱한 분란이 조금은 벌어지더라도 도어 스태핑을 계속 유지를 해왔으면 지금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. 어쩌면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 방향도 조금 바뀌었을 것이다. 예.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